진로를 정하시다 보면 자아 발견이나 자아 실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아라는 단어도 생소한데 그걸 설명해 놓은 내용도 도무지 뭔 소린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아를 탐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할까요? 명상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까요? 명상을 해도 찾아야 할 것이 뭔지 모르면 졸리기만 하고, 활동이 많아도 배워야 하는 게 뭔지 모르면 그냥 활기차고 바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서 행복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조금 더 행복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철학과도 아니고 문과도 아니고 공대를 나왔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합니다. 자아를 탐구하는 것은 사실 아주 쉽습니다. 쉽다는 게 과정이 쉽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쉽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자아를 간단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아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좋아하고 저런 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나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개념을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싫은 것입니다. 떡볶이를 예로 들어 봅시다.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떡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밀떡의 매력이 있고 쌀떡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이란 사람들이 어떤 맛으로 먹는지 맛있게 먹는 감각을 말합니다. 밀떡은 소스가 잘 배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맛이 있고, 쌀떡은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 밀떡의 장점이 쌀떡의 단점이 되고 쌀떡의 장점이 밀떡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밀떡의 매력, 쌀떡의 매력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상태. 내가 떡볶이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쌀떡의 쫄깃한 맛을 좋아한다는 것이 자아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자아의 발견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떡은 밀떡이 있고 쌀떡이 있고 섞인 떡이 있고 가래떡이 있고 떡국떡이 있고 치즈떡이 있고 고구마떡이 있고, 떡이 아니더라도 어묵이 있고 만두가 있고 당면이 있고 라면 사리가 있고, 떡볶이를 포장해서 사오는 게 있고 배달하는 게 있고 친구랑 같이 먹는 게 있고 가족이랑 먹는 게 있고 낮에 먹는 게 있고 밤에 먹는 게 있고 오렌지 주스랑 먹는 게 있고 우유랑 먹는 것도 있습니다. 찾아야 할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상은 더 다양해집니다. 음식이 있고 물건이 있고 특정한 행동이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나 뉴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왜 소심할까?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나는 소심하다는 것은 현상이고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좋게 느끼는지 거부감이 드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자아의 발견입니다. 자아의 발견은 다음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소심해서 할 말도 못하고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행복한 일을 찾을 수도 있고, 개선해 보겠다고 활달한 성격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심한 것은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는 불안이 많고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관심을 받고 싶고 슬프다, 개선해보겠다,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에게 맞춰주고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고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면서 자기가 할 일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이 자아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자아의 발견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자아는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로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적당히 제한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모이기 위해서 모임을 주선하거나 연락하는 방법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떡볶이에 대한 개인의 취향처럼 자아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아의 발견은 이런 기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충분한 고민으로 이렇게 발견하는 자아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웬만한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탐구는 처음부터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다양한 경험과 명상이 자아 탐구에 도움이 될까요? 왜 그렇죠? 다양한 경험은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명상을 할 때는 외부의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나의 경험을 돌아보고 나의 감정에 비추어 보며 내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명상은 자아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자아 실현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떡볶이에 대한 내 자아를 발견하고 확립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스타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맛집을 다니다가 어느 날 최애 떡볶이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것, 내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있던 자아가 실제 나타나는 것, 자아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이 뭐 이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분식집을 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 떡볶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아 실현처럼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재고가 오래되면 버리고 깨끗한 기름과 신선한 재료로 떡볶이를 만듭니다. 어느 날 꼬마 손님이 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인생 떡볶이라면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분식집 사장님의 자아가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대상은 물론 떡볶이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맛에 영향을 주는 기준입니다. 요리사는 이런 기준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나만의 재료, 비율, 조리 방식으로 떡볶이를 만듭니다. 나만의 것, 나만의 기준이라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것은 그 요리사에게는 떡볶이에 대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음식이라는 것은 먹었을 때 그것에 진정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을 포함한 누군가가 먹는 것까지가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떡볶이를 먹는 것과 비교해 봅시다.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이 있고 발견하고 확립하고 현실에서 이루었습니다. 저는 둘 다 자아 실현이라고 판단합니다. 차이점은 요리사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손님은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먹는 입장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용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은 맛있는 떡볶이 가게가 유지되고 더욱 발전하게 합니다. 그냥 가까운 가게에서 사 먹은 떡볶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자아 실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를 찾는 것은 너무 소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맛있는 떡볶이를 탐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의 떡볶이 맛집을 찾아서 데이터화합니다.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손님들이 맛과 가격이 합리적인 가게에 몰립니다. 손님들의 떡볶이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전체 떡볶이의 맛과 가성비의 평균을 올려버립니다. 충분히 거창해 보이나요?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과학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무슨 거창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엄청나게 고된 수행을 해야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자아고 자아 실현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수많은 자아 중에서 사회가 유지하는 데에 유리한 부분일 뿐입니다. 다른 일처럼 자아 탐구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복잡하고 어려운 자아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면 저는 그것도 자아 실현이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다음 중에서 자아 실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이 아플 때 돌봐주는 것, 그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것. 저는 모두 다 자아 실현이라고 판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누가 보기에 있어 보이는 부분만 자아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내가 행복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자아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것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아였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결과도 포함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자아는 그것을 실현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자아 실현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화를 내는 기준이 있고 화를 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는 좋아해도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기준도 자아이고 심지어 나는 좋지만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아는 발견하고 확립하더라도 꾸준하게 자아 실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몸이고 모든 개인은 하나의 세포입니다. 암세포도 원래는 우리 몸의 세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포에게 피해를 주는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죽이거나 의사가 판단하여 수술로 도려냅니다. 어떤 한 사람은 특별하지만 모두가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를 탐구한다는 것은 나아가서 이런 부정적인 나의 자아에 의한 행동이 타인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동안에는 나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를 예상하거나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탐구가 덜 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범죄 혹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돈을 벌어도 돈만 벌고 이를 통한 쾌락이나 안정을 이루면 만족합니다. 자신이 다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데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 혹은 자기 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가 발생합니다. 다른 세포에게 피해를 주는 암세포는 사회의 면역 시스템이 이를 도려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상을 논리적인 관점으로 검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바로 눈에 보이거나 사실만 주어지면 좋은데 가짜뉴스 같은 거짓 정보도 있고 누군가가 가짜뉴스다라고 했던 정보가 진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내가 선호하는 기준일 뿐 사실이나 진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연역과 귀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역과 귀납이 기본이자 거의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한 번 거르고 나서 내 자아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아 탐구를 시작하려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 자아가 있다는 것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혹은 주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 것, 이것이 자아 탐구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